자, 안녕하세요. 법원 출신 경매 오천조 TV입니다. 오늘은 그 선순위 임차인,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실수는 일어나죠. 확정일자가 늦은 거에 대해서 전입 거주는 빠른데 확정일자가 늦어서 우선 배당을 못 받는 그런 실수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은 살펴볼 게 선행 사건에서 우선 변제로 해서 보증금을 일부 받아가지고 다시 후행 사건으로 그게 경매로 됐을 때 보증금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계속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이제 휴가철도 다가오는데 만전을 기하셔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 꼭 지리산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저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되어져 있는 법원의 인가업체입니다. 그리고 법원 출신으로서 매수신청 대리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대항 요건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와 거주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에 있어서는 대항력이라는 것은 물건이 됐을 때,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때, 이때 대항력을 갖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입신고와 거주 요건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를 경우에 대항 요건을 갖춰 있고, 지금 확정일자 외에 이것만 갖춰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보증금은 아닙니다. 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력은 이렇게 전입신고와 거주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함께 말소 기준권리보다 빨라야 됩니다. 말소 기준권리는 등기부 순서 중에 제일 빠른 압류, 가압류, 건저당이라고 그랬죠. 이게 90%의 말소 기준권리고, 그러면 확정일자도 빠르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1순위의 건저당보다 이렇게 전입 거주도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르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저당보다 먼저.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로 배당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가 이렇게 전입 거주는 빠른데, 그래서 낙찰자 인수 권리는 분명한데, 확정일자가 건저당보다 늦을 경우에 이 사람은 건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 순서, 자기 순서에 확정일자 한 순서에 순위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거의 전액을 인수하든지 부족금을 인수하든지. 그래서 확정일자가 늦은 분들은 대체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 물건을 한번 보시면 청주 서원구에 있는 감정가 2억 4천 26평형입니다. 선수님 차권이고 선수님 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1% 5천에 낙찰됐습니다. 2억 4천짜리가 5천에 낙찰됐습니다. 이 대항력을 갖춘 사건인데, 우리가 낙찰자가 부족한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사건으로서 검토를 해보려고 이 물건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19년 3월 11일 전입했고 확정일자도 3월 11일, 보증금은 1억 9천만 원 중에 미반환된 게 1억 3,400이 있대요. 그러면 이거를 주인이 나머지를 주고 잔액이 남았는지 일단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말소 기준권리 건저당보다 앞서기 때문에 인수권리입니다. 자, 보시면 임차인이 19년 3월 11일 확정일자가 되어져 있는데,
보증금이 1억 9천에서 1억 3천5백이고 전입일자가 아까 분명히 전입일자가 19년 3월이라고 했는데 여기 21년 4월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항력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20 타경 42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의해서 매각으로 우선 변제권이 소멸돼서 배당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 사건을 열어봐야 되겠죠. 지금 단순히 대항력 없네, 대항력 없어, 전입이 늦네, 요것만 보고 덜컥 들어가면 보증금 날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거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고 배당 신청도 하였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어 보이죠. 선행 경매 사건에서 한번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의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말이 여러분들이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전입일자가 다른 것과 보증금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 임차권이 그 전에 42, 20타경 42로도 매각이 된 적이 있네. 이건 뭘까? 하고 열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일 물건의 우리가 중복 경매는 한 사건에 경매를 집어넣고 뭐 하나은행에서 경매 넣고 그 다음에 다른 은행 우리은행에서 또 경매를 집어넣는다든지 한 사건에 경매가 몇 개가 신청되어져 있는 것은 중복 경매라고 합니다. 지금 선행과 후행은 권리관계가 존속되어져 있는데 한번 낙찰됐고 거기 이해관계인이 다음 경매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른 경매가 들어왔을 때 선행과 후행을 따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현 진행 사건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과거 사건이 있고 그 과거 사건 당시 동일한 임차인이 있었다면 과거 사건의 배당 현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판단하는 요령은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의 경우에 선행 사건으로 인한 배당으로 충당했는지 임대인이 일부를 지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경매로 인한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였을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즉 등기부에 보증금액이 변경되어서 등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걸 절차를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후행사건 20타경 42호를 보시면 33% 1억 7,700일 때 요때는 1억 7,700이었네요. 지금은 2억 4천입니다. 1억 7,700일 때 5,800에 낙찰받아 갔어요. 위 임차권 변경으로 5-1 부기등기된 사항에 강제 경매로는 매각이 등기 원인으로 임차 보증금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본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임차 보증금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강제 경매로는 매각해서 1억 9천 중에 이제 내가 얼마 받았고 남은 게 1억 3,400입니다 하고 5-1 부기등기로 바로 밑에 임차권 변경 등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행사를 했다라고 법원에서는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2호 사건을 보시면 대항력이 있고 19년 3월 11일 날 전입 확정이었고 예상 인수가 한 1억 3,500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800에 낙찰되었고 납부 완료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되어서 이렇게 등기부가 임차권 변경 등기가 됐죠.
그러면 이제 후행 사건, 지금 문제의 사건 6403 감정가 2억 4천에 17%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선순위 임차권 아직 남아 있고요. 지금 보시면 23년 8월 24일 날 조 땡땡 씨가 75.9%의 1억 8,200에 낙찰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같이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걸 받았어요.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고 2억 4천짜리를 1억 8천에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억 3천을 인수하면 3억 3억 한 3천 3억 3, 4천이 됩니다. 1억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3억 천 정도 1억을 비싸게 주고 사는 그런 꼴이 됩니다. 결국은 보증금 포기하고 다시 7월 18일 날 5천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억 3천 인수하면 1억 8천5백에 낙찰받아서 2억 4천을 1억 8천5백에 낙찰받는 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물건도 마찬가지고 23명 들어서 100%에 받아갔는데 선순위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당 신청하거나 경매 신청한 전세권은 부조금 인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소가 되니까 100%에 들어온 겁니다. 100%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특수 조건의 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임차권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하시면 제가 쓴 경매 정석에도 여러 가지 기초 이론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전국에 선순위 임차권과 선순위 전세권을 잘 활용을 하시면 전국에 현재 973건의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임차권 물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17% 떨어지고 이제 이런 물건부터 해서 80%, 7%, 뭐 선순위 임차권 7%, 49% 요거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물건만 보지 마시고 또 돈 되는 물건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노력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1교시는 이렇게 이론, 그 다음에 낙찰 결과 동향, 입찰 예정 물건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냐면 매주 강의 자료가 바뀝니다. 이제 이렇게 선행사건, 후행사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중요 낙찰 물건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주요 입찰 대기, 쟁점, 관점, 돈 되는 물건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 입찰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과 앞으로 핫하게 될 서대전 쪽 지금 논산 계룡 국방 벨트 이런 이제 철도 노선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화창하게 개이고 아직도 여기 비가 오네요. 자 항상 좋은 날 많은 그런 기쁜 날이 계속 되시길 바랍니다. 법원 출신 오천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